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부쩍 움츠러든 하루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작은 온기도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손길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기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1월 3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구의원과 직원을 향해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차양막의 높이가 낮아 2층 점포를 가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수동과 성수동을 오가는 한 마을버스의 노선이 바뀌자 새 노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 제조업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수동과 성수동을 오가는 성동 13번 마을버스 노선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서울숲과 인근 대형마트를 오가기 쉽도록 변경했다는 건데 하지만 정작 성수동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 13번 마을버스가 지나는 성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최근 성동 13번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됐다는데 먼저 왜 변경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성동 마을버스 13번은 지난 2016년 4월에 생겼습니다. 네. 당시에만 해도 옥수동과 성수동, 성수동에서 옥수동으로 오는 버스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오가는 버스가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러다 최근 들어 서울숲 방면 이용자와 대형마트 본사 방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 경일초등학교 앞과 성수동 몇몇 아파트 앞의 노선은 없앴습니다. 네. 버스 회사는 기존 노선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어서 노선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즉 돈이 되지 않는 노선은 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선 변경으로 성수동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길 때문인데요. 예. 이 길은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새 노선은 이곳을 지나게 돼 있는데요. 이곳엔 일단 인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주차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사람과 차가 자주 엉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엔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수동 경일초등학교 앞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옥수동으로 가는 노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곳은 서울시에서 꼽은 그 대중교통 취약지구로도 꼽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 통행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마련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네, 성동구는 일단 기존 노선보다 현재의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험 노선으로 꼽히는 이 통학로 구간은 보행로를 새로 만들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경일초등학교 앞 방면은 버스 노선을 새로 추가해서 추가적인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민 불만은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성수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성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차가 발생하는데 모쪼록 양측이 만족할 만한 묘안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원과 구의원을 향해 폭언을 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이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단상에선 박평길 구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비난의 화살이 향한 건 김한호 구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단 직원 그리고 구의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사과와 함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담을 수조차 없는 언어 폭행으로 야당 의원들을 모욕하고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할 노조와는 대화조차 되지 않는 불통 이사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자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사장이 사석에서 일부 의원들을 비난하고 또 임시회 업무 보고가 끝난 자리에서도 욕설을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한호 이사장은 답변석에 올라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사과하면서도 사석에서의 욕설은 만취 상태에서 동석자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폭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업무 담당 직원이 구의원 등에 대한 폭언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이에 박 의원은 녹취록이 있다며 김 이사장에게 공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고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데 동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김 이사장은 공개에는 동의하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는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별도로 저를 불러서 공개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번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한호 이사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흔들기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동구 명일 전통시장에서는 지붕을 만드는 어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어닝 때문에 2층 점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야기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2층 상가 아래로 널찍한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2층 간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명일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어닝입니다. 1층의 상가들만 덮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2층 상가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어닝에 점포가 가려져 있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입니다. 영업에 좀 지장이 있다. 뭐 매출액이 떨어진다거나 손님이 떨어지는 게 뭐 많이 차이가 있어요. 공사에 관여한 강동구청과 상인회 측은 시장에 설치된 어닝이 비용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결과라 설명합니다. 2층까지 덮을 경우 시장을 가로지르는 배선 선로를 이전해야 하는 데다 이미 어닝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차례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면 이건 이설을 해야 돼. 이걸 다 이설하려면 거의 1억 가까이 일하니까 배선별로만 이설하는 거예요.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상인에서 다 이렇게 서명 다 받아가지고 구청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건물주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일 전통시장 어닝 사업은 시장 정문 방향의 점포들을 덮는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선 어닝 설치 여부를 놓고 상인회와 건물주 간 이견으로 일부 구간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명일 전통시장 어닝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닝 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피해자가 젊은 창업가가 아니라 영세 제조업자라는 건데 이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것이라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그간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주로 젊은 창업가들과 예술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야 했던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즉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의 진짜 피해자는 이미 40여 년 전에 이곳에 턴을 닦은 3천여 곳의 영세 제조업체라는 것. 젊은 창업가들이 폐업한 공장과 창고에 기존보다 10배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며 카페와 공방, 스튜디오를 만들자 바로 옆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들은 제조업자들에게 카페나 공방의 임대료를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임대료 상승이나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하고 이전 또한 여의치 않아 결국 폐업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성수동에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의 정책이 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시고 연구에선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도 도출됐습니다. 외국과 달리 관광형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를 이루는 한국형은 거주 목적은 거의 없고 상업시설에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즉 소위 뜨는 동네라 불리는 지역은 유행을 일으킬 점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유행이 지나가고 흥미가 떨어지면 결국 지는 동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상업지구화되고 궁극적으로 관광지화돼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생활편의시설, 철물점, 세탁소, 식당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연구 발표회를 그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들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초구청사의 리모델링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약 30%가량 늘어났습니다. 구청 측은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청 로비입니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목재로 세단장한 안내데스크가 자리에 있고 2층을 올라가는 계단 벽면엔 나비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리모델링으로 청사 내부 환경이 개선된 건데 이를 놓고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사 로비 등의 리모델링 건으로 의회에선 4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31%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그 복도라 해봐야 여기도 되지도 않는데 이 좁은 공간을 개선을 하는데 1억 3,600이 늘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구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보수 작업과 환경 개선으로 설계가 변경돼 비용 증액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강관 기계를 설치하는 공정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목재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로 바꿈에 따라서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엔 설계 용역을 거쳐 미리 예산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이 정도면 이거는 새로운 공사로 봐야 돼요.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전 설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허모 씨를 비롯해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허모 씨가 인화성 액체를 이용해 자살 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김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 변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냉랭해왔던 중랑구 부동산 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재건축 사업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이 밀집된 중랑구 면목동. 최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면목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5곳. 3,000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환경이 좀 정비되고 좀 더 깨끗해지고 하면서 좀 주거 환경은 아무래도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은 있는 거죠.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주 단계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던 면목 3구역은 2009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505가구로 면목동 지역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근 면목 5구역은 지난 2015년 2월 시공사 선정 이후 일반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한 모범 사업지로 꼽힙니다. 면목동 재개발 지역에서 올해 첫 일반 분양으로 눈길을 끌었던 면목 1구역 역시 약 500가구 규모로 새 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써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치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신규 아파트 공급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중랑구 면목동. 4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신규 분양으로 새로운 변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런데 같은 중랑구라도 중화동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재개발구역 4곳 가운데 3곳은 해제되고 현재 한 곳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 일대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온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4개 구역 가운데 현재 1개 구역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추진돼 온 뉴타운 사업 3개 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렇게 12년을 지나는 동안에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분들이 12년 동안을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모든 생계를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이후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지가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10년이 넘게 뉴타운 사업지로 묶여 있었던 만큼 기반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 역시 일대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권력으로 지역을 묶었던 지역을 그냥 푸는 것만으로 행정적 잘못을 용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13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지역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저희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은 현재 이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배제됐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이. 대규모 사업은 이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차원이거든요. 한편 군은 다음 달 초 이 일대 재정비 촉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할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공헌 일자리가 은퇴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엄종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런웨이에서 개성 있는 포즈로 시선을 모으는 모델들. 머리가 희끗한 이들은 사회적 기업을 소속사로 둔 실버 모델입니다. 은퇴 후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정의 모델료를 받는 말 그대로 현역 프로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내가 이렇게 허리라고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내 인기 스타입니다. 3년 전 은퇴한 이상욱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씨는 문화재 해설사로 또 강사로서 제2의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좋아했었던 그런 꿈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여러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큰 소망이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 700만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는 인생 2막의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실버 세대가 넘기에는 힘든 벽입니다. 때문에 마을과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가 최근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서구의 경험처럼 사회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좀 앞장서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시급해진 노인 일자리 확보, 사회공헌 일자리의 현황과 일본과 유럽 등 노인정책 선진국의 사례는 30일 방영되는 특집 다큐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남구는 연말을 맞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의 불법 영업과 화물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구는 34명의 공무원을 특별 단속반으로 편성해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밤샘 단속을 펼칩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승차 거부 민원 지역인 강남역을 중심으로 주요 역 주변과 개포로와 양재대로 등입니다.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택시 운전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구가 김장철을 맞아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도 김장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나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10리터나 20리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만 스티커 부착이 허용되고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김장 쓰레기를 원래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각자 도생, 욜로라이프, 혼밥, 혼술 등이 언급됐었죠. 이들 단어의 중심에는 나 혼자라는 의미가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오늘 전해드린 보도 내용들도 우리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한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서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서 내년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키워드는 뭐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